속이 갑자기 더부룩하신 적 없으십니까? 밤새 쓰리거나 위산이 치밀어 올라 잠을 설친 적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과 위의 건강을 지키는 식이섬유 습관, 변비 예방, 위식도 역류 완화, 그리고 실버 세대도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랬구나 하실 겁니다.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소화기 건강이 중요한가? 50대, 60대 이후에는 몸의 여러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하루에 별 문제 없이 식사도 하고 배변도 자연스러웠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에 화장실이 마렵지 않다, 배가 무겁다, 위가 자주 쓰리다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장과 위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식습관이 바뀌고 운동량이 줄어드는 복합적 영향입니다. 소화기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변비, 위식도 역류, 장염증,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식이섬유 식습관, 위식도 역류 예방 습관, 가벼운 운동 생활 활동. 잠시 후에는 식이섬유만 충분히 섭취하면 될까? 라는 질문도 던져보겠습니다. 식이섬유와 장 건강 변비 예방.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실버 세대에게 식이섬유가 특별히 중요할까요? 우선 식이섬유란 우리 몸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식물의 성분인데요. 하지만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장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국립당뇨병 소화기 및 신장질환 연구소.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하루에 약 30지, 여성은 약 21지 정도의 식이섬유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운동량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장이 천천히 움직이면 변비가 오기 쉽습니다. 그럴 때 식이섬유가 장 속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단지 배변에만 좋은 게 아니라 혈당 조절이나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에도 도움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변비가 해결될까요? 아쉽게도 정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이섬유를 늘려도 변비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식이섬유 섭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분 섭취, 운동, 생활 습관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식이섬유 식품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통곡물, 콩류, 채소, 과일 등이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예전엔 밥 반찬 위주로 드셨는데 흰밥만 반복하다 보니 변비가 왔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통곡물 현미밥으로 바꾼 뒤 화장실 가는 게 좀 편해졌다고 하셨죠. 따라서 실버 세대에게는 식이섬유를 부담 없이, 즉 천천히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고로 말씀드리자면 잠시 후에는 위식도 역류 문제와 이 식이섬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와 장의 관계. 지금 질문 드립니다. 밤에 누우면 속이 쓰리고 위산이 치밀어 오르시는 적 있으신가요?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증상을 우리는 흔히 위식도 역류라 부릅니다. 위 속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현상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위가 비워지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복부 팽만감이나 장운동 저하가 위식도 역류를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위식도 역류에 도움될 수 있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위에 머무는 음식도 빨리 장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는 복부 내부 압력이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르신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밤마다 위쓰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식후 20분 정도 천천히 거닐고 눕는 시간을 늦추면서 증상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
과식, 눕기 직전, 식사 등은 위식도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습관들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벼운 운동이 위장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활동이 소화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운동 얘기를 들으면 헬스장 가야 하나? 무릎 아픈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아주 부담 없는 가벼운 활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등이죠. 먼저 확인할 점,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변비 위험을 확실히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평소에 집안에만 계시던 어르신께서 매일 식사 후 1015분 정도 마당을 걷기 시작했더니 화장실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걷기도 장운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연구에서는 요양원에 계신 매우 고령의 분들 대상에서는 운동만으로 변비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요점은 운동이 만능은 아니지만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올 때 시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예시로는 식사 후 10분 천천히 걷기, 의자에 앉아서 허리 돌리기, 복부 마사지를 겸한 스트레칭, 누워서 무릎 굽혀 가볍게 복부를 눌러주는 동작. 이런 간단한 활동이 장과 위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이 뒤에는 실제 식단 예시와 운동 루틴,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습관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 피해야 할 습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습관을 했구나 하고 공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흰 쌀밥만 계속 먹고 채소나 통곡물은 적게 먹었던 경험, 식사 직후 TV나 눕는 습관, 물이나 차를 거의 안 마시고 차 한 잔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습관, 운동은 해야 한다는데 관절이 아파서 미루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경우, 이런 습관들이 장과 위 건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충분치 않으면 장 안에서 음식 찌꺼기가 오랫동안 머물러 장운동이 둔해져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과식했을 때 악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곧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기, 통곡물이나 채소를 먼저 조금 챙기기, 물이나 차를 충분히 마시기 등이죠. 그럼 다음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곧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으면 장과 위에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가 좋다는 말은 들어도 어떤 음식에서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채소나 과일을 얼마나 드시나요? 보통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아침은 밥과 김치, 점심은 국과 밥, 저녁은 반찬 두세 가지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식단은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한 줌약 50지에는 식이섬유가 약 2지, 사과 1개에는 약 4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30지이라면 단순히 반찬 몇 숟가락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끼에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과일 한 조각을 목표로 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이 훨씬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식이섬유가 들어간 식사를 하면 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단이 좋습니다. 아침 현미밥 한 공기, 나물 반찬 2가지, 미역국 사과 한 조각, 점심 보리밥 두부조림 오이 무침 김, 저녁 고구마 채소죽 바나나 1개. 특히 통곡물, 고구마, 두부, 미역, 버섯, 사과, 배는 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처음엔 복부 팽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늘려가며 물을 함께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수분이 이상적입니다.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도 좋습니다. 단,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과 위를 도와주는 식사 습관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장을 깨우기. 2. 밥보다 먼저 채소과일로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3. 식사 중에는 천천히 씹기 한 입에 최소 20회 이상. 4.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2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기. 이 순서만 지켜도 변비 역류소화 불량의 70% 이상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 거. 70대 박모 씨는 평생 빨리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5분 만에 끝내고 바로 TV 앞에 앉으셨죠. 늘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위산이 올라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씹기와 식후 10분 산책을 2주만 실천하셨더니 위가 편안해지고 화장실도 규칙적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작은 습관 변화가 가장 강한 약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장내 미생물 유익균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유익균이 많으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변비, 설사, 복부 팽만이 잦아집니다. 식이섬유는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보다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유산균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속 환경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사과 반쪽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었더니 배변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장 속에서 좋은 궁합을 이룬 사례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까요? 위식도 역류를 피하려면 식사량을 줄이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위산이 오히려 과다 분비돼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과 타이밍입니다. 즉, 식사량을 배부름의 80% 수준으로, 저녁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자극적인 음식 매운 것, 튀긴 것, 기름진 것은 최소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위식도 역류는 훨씬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잠잘 때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도 위산 역류를 막는 데 도움됩니다. 높은 베개보다는 상체 전체가 살짝 기울어지게 베개를 겹쳐 두거나 침대 상단을 조금 올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운동이 장과 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수분 섭취는 식이섬유의 효과를 완성시킵니다. 천천히 먹기와 식후 가벼운 활동은 위식도 역류를 줄입니다. 발효식품과 식이섬유의 조합은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속이 가볍고 하루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버 세대도 무릎이나 허리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루틴과 운동할 때 피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소화기를 살리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요? 잠시 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버 세대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건강, 특히 장운동과 위식도 역류 완화를 위해서는 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가벼운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혹시 식사하고 바로 소파에 앉으시거나 TV를 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이 바로 위식도 역류의 주범입니다. 식사 후 15분만이라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걷기, 집안일, 마당 돌기, 설거지처럼 몸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위 속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 위산 역류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의 힘. 하루 2030분의 걷기 운동은 소화기 건강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30분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신다면 나눠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나누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변이 장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또 혈액순환이 좋아져 위의 긴장을 풀고 복부 압력을 안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모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있어 헬스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도는 산책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화장실이 규칙적으로 됐고 속쓰림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걷는 속도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대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자 체조로 하는 가벼운 장 자극. 걷기 어려운 분이라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복부 자극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하루 10분만 해도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1.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며 복부를 부풀립니다. 2.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복부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이 복식 호흡을 10회 반복합니다. 3.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다리를 살짝 들었다 내리는 의자 레그 리프트도 좋습니다. 허벅지와 복부 근육이 함께 움직이며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 운동은 TV를 보며 혹은 음악을 들으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없고 안전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작은 루틴.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뿐 아니라 생활 리듬이 일정해야 합니다. 몸이 편안한 리듬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게 장을 깨우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다음은 이런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 팔다리 늘리기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창문 열고 10분 산책. 점심 후 가벼운 의자 체조나 복식 호흡.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 또는 실내 걷기. 잠들기 전 복부 마사지와 가벼운 다리 들기 운동. 이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 시간엔 배변해야 한다, 이때 소화해야 한다는 자연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피해야 할 운동과 주의사항.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모든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위가 꽉 찬 상태에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위식도 역류나 복부 팽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중량 운동이나 복부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 복부 크런치, 과도한 스쿼트 등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줍니다. 운동은 항상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시작하시고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은 반드시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건강과 장 건강이 연결. 여기서 잠깐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 상태도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늘고 장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집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많으면 소화가 안 되고 변비나 복통이 더 심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괜찮다. 이 짧은 생각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편해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장도 건강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변비와 위식도 역류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마다 속쓰림으로 잠을 설치셨죠. 하지만 식사 후 산책 10분, 아침 물 1컵, 현미밥 반 공기, 김치 대신 삶은 채소,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약 없이도 속이 편하고 변비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건강은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장을 살리고 위를 살리고 인생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 오늘 함께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2. 물과 함께 섭취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3. 식후에는 절대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세요. 4. 하루 2030분의 걷기 운동은 장과 위 모두에 좋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도 소화 건강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얼굴빛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꿔보시겠습니까? 아침 물 한 잔? 식사 후 산책? 천천히 씻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내일도 이번 주도 속 편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